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개성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높은 기와집의 처마와 빼곡한 골목에는 하얗게 눈이 쌓였고 길가를 지나는 행인들은 추운 듯 차가운 입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젊은 유생 이도겸은 단정한 백색 도포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도겸아, 개성까지 왔으니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인 청매를 보지 않고 가면 헛걸음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친구는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도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개성은 다양한 상인이 오가며 번성한 상업 도시였고 그에 따라 유흥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더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매라는 기생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미색과 재능은 한양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였고 많은 선비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일부러 개성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의 호기심도 이해는 가네만 기생이란 본디 남자를 현혹하는 존재라 배웠네. 천한 기생년이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한들 기생일 뿐인데 어찌 학문을 배우는 우리 같은 선비들과 말을 나눌 수 있겠는가? 친구는 픽 웃으며 개성거리의 활기찬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활발한 상업도시라 그런지 한양에선 보기 힘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흥정을 했고 저잣거리 한쪽에서는 공연패들이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행인들 사이에는 부녀자들도 제법 많았고 심지어 몇몇은 남정네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양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개성에서는 흔한 일인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저녁이 가까워지자 기생들이 타는 가마가 하나 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는 도겸에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자네는 이 모습을 보고도 흥분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자네 말대로라면 어찌하여 한양의 수많은 선비들이 청매를 만나러 개성까지 오는 것이겠는가? 자네는 그 고지식한 성격도 고쳐야 할 것일세. 항상 그리니 돈이 하면서 가끔가다 일탈이라고는 한평생 없으니 인생의 재미를 모르지 않는가? 자네가 천하게 여기는 청매란 기생은 말일세.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시와 글을 논하는 여인이라 하지 않는가? 내 자네의 버즈로서 자네가 그리 돌부처처럼 구는 모습은 더 이상 두 눈 뜨고는 못 보겠네. 도겸은 여전히 미심쩍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으나 친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한양에서 청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는 기생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신뢰가 없었습니다. 도겸에게 있어 기생이란 존재는 본디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글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여인이라고는 접해본 적이 없어 수총각인 자신이 그런 곳을 가는 것 또한 부담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표정을 본 친구는 다시 한번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랜버제 부탁을 한 번만 들어주게나. 자네가 청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후회하여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이리도 야박한 인간일 줄 알았으면 내 자네의 버지 되지도 않았네. 도겸은 가볍게 웃으며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인가? 내키지는 않으나 자네의 부탁이니 이번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겠네. 친구는 그 말을 듣고는 도겸에게 일부러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정말인가? 그렇고 말고 내 기분이 좋으니 술값은 내가 내도록 하겠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매를 만나러 간 선비들이 되려 그녀에게 감탄하고 돌아간다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할세. 그렇게 도겸과 친구는 개성 최고의 기생, 청매가 있는 기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기방에 도착하자 화려한 등불이 비치는 넓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방에서는 부드러운 검은고 소리와 사내와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기방의 분위기에 취해갈 때쯤 어느새 기방의 기녀들을 관리하는 행수기생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어머, 이렇게 멋진 나리들께서 저희 기방을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행수기생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찾으시는 여인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친구는 기방의 분위기에 취해 기분이 들뜬 듯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들이요. 개성에서 제일 간다는 청매라는 여인을 보고 싶어 찾아왔어. 그 말을 들은 행수기생은 난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쩌지요. 아시다시피 청매는 워낙 찾는 분들이 많아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리들은 운이 참으로 좋으시네요. 오늘은 다행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방으로 안내해드릴 터이니 두 분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어떠실지요? 이리도 어여쁜 여인이 안내해 주시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소이까? 얼마든지 좋소이다. 어서 안내해 주시게나. 도겸아, 이봐라 우리가 운이 좋다지 않다느냐. 오늘 놀기에 아주 딱 좋은 날이로구나. 들뜬 친구와 달리 도겸은 천한 기생을 보기 위해 자신이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매가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는 것인지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청매라는 여인이 그저 과장된 소문의 주인공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는 행수기생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벽에는 멋들어진 서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겸은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참, 도겸아 어깨에 힘 좀 빼거라. 양반놈이라고 여기까지 와놓고서 이리도 뻣뻣하면 사내대장부로서 어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친구가 장난스레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겸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기방의 분위기에 녹아들 생각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도겸과 친구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이 무르익어 갈 때쯤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기생 두 명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푸른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도겸은 그 여인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겸과 눈이 마주친 푸른 한복을 입은 기생은 맑은 눈동자로 도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청매라고 합니다. 이리 귀한 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한양에서 오셨다 들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터인데 어찌 술과 음식은 입에 맞으실지요? 청매는 가녀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도겸에게 말을 건넸으나 도겸은 그녀의 말에 묵묵부답하며 그저 술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런 도겸의 모습을 본 청매는 오히려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사내대장부시라 그런지 무게감이 있으시네요. 저는 그런 나으리가 마음에 드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우선 여인의 술 한 잔 먼저 받으시지요. 술 한 잔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도겸의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다가오자 기분 좋은 향이 그의 코끝에 감돌았고 손끝이 살짝 도겸의 손을 스쳤습니다. 도겸은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손길에 약간 움찔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청매를 천한 기생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술을 따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홍나리께서는 글 공부를 하시는 선비님이 아니라 수행을 하시는 중이라도 되신답니까? 이리도 반응이 없으실 뿐더러 저는 나리와 이야기 한 자락 나누려 했을 뿐인데 마치 돌부처 앞에 서 있는 듯하니 원통할 따름이옵니다. 도겸은 순간 당황하여 눈을 피하며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무례하면서도 당돌한 여인의 모습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오. 그때 친구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는 듯 나섰습니다. 아,
이 친구가 원래 이렇소. 글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라 이리 어여쁜 여인하고는 대화를 접해본 적이 없는 친구일세. 그러니 이렇게 굳어버릴 수밖에. 그러자 청매는 다시 한번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도를 수행 중이셔서 말이라도 못하시는 줄 알았지 뭡니까? 저의 무례를 너그럽게 용서하시지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그리 불편하게 계시지 마시지요, 나으리. 저 같은 기생도 나으리들처럼 학문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치를 논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편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으리에게도 하나의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겸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따뜻하게 대하는 여인에게 자신도 모르게 존댓말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럴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도겸과 청매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도겸의 친구는 이미 술 기운에 취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리도 어여쁜 여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니 기분이 참 좋소. 하지만 우리가 사내인지라 여인에게는 없는 것을 달고 태어났으며 여인의 몸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내 그대들처럼 어여쁜 여인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소이다. 친구는 술잔에 담긴 술을 한 번 더 마시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술기운에 취해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있던 그는 청매와 다른 기생을 바라보며 궁금증을 풀고 싶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매는 친구의 말에 별일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도겸은 친구를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친구는 도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청매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여유로운 태도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내의 몸으로는 절대 여인의 몸과 같이 느낄 수는 없을 터이니 나리께서 그리 궁금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지요. 친구는 옳다구나 하고 술잔을 흔들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글쎄 말이오. 이전에도 이 도겸이놈과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여인에게 있어서 약물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저 친구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니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겠소. 그렇다면 그대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오. 어찌 대답해 줄 수 있겠소이까? 도겸은 친구의 말을 듣고는 부끄러운 듯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다시 한번 그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친구는 술기운에 취해 도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청매는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아하게 술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나리도 참 짓궂으시네요. 그래도 이리도 궁금해하시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여인들이 보배로 여기는 남자의 약물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건장한 약물이 의모에 심어지면 여인의 정이 이미 넘쳐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하지요. 여인들이 보배로 여기는 남자의 약물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매는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한 뒤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높이 솟구칠 것이며, 둘째는 따뜻할 것이며, 셋째는 머리가 클 것이며, 넷째는 줄기가 길 것이며, 다섯째는 굳셀 것이며, 여섯째는 오래 끓어 더디 끝낼 것입니다. 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머리가 큰 놈을 깊이 심어놓고 능히 오랫동안 정분할 수 있다면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고로 생선도 큰 놈으로 사서 드시지 않으십니까? 작은 놈은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그 맛이 깊지 못하지요. 하지만 큰 놈의 경우 먹을 것도 많고 그 맛이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친구는 청매의 말에 웃으며 기세등등하며 도겸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도겸, 내 말이 맞지 않나? 자고로 여인의 몸은 이 거대한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지.
자, 봐라. 나의 이 실한 놈만큼은 여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친구는 자신의 손을 아래로 가리키며 호탕하게 웃어댔습니다. 도겸은 청매가 원망스러웠지만 자신이 여인의 몸을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살짝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쓰디쓴 술을 한 번 더 마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청매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진정하시고 앉아보시지요. 더 할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친구는 청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한 번 더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는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고 말고. 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여인의 말인데 어찌 안 따르겠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시무룩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청매는 그런 그를 웃으며 그를 칭찬하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 점잖으셔라. 약물의 크기가 크면 좋긴 하지만 크기만으로 여인을 얻을 순 없습니다. 그저 하룻밤의 쾌락에 불과할 뿐이지요. 여인은 그런 것에 일시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속이 빈 강적에 불과하답니다. 도겸은 청매의 말을 듣고는 어느덧 그녀가 편해진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내려놓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자고로 여인은 꽃과 같으니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가꾸기 위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야 하고 말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크기만 믿고는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없지. 꽃을 가꾸는 자의 손길과 마음이 중요하니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청매는 도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약물의 크기만 믿고 얻은 여인은 일시적인 쾌락을 즐길 수는 있으나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더 큰 약물을 가진 사내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크기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깊이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꽃이 피기 위한 조건이 많듯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진지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여인을 품음에 있어 방앗간이 아니더라도 떡 찢는 소리가 날 수 있을 것이며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도겸은 청매의 말을 듣고는 웃으며 친구에게 술잔을 들이밀고는 말을 건넸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었지? 크기가 다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는 마음도 중요한 게 맞지 않겠는가? 친구는 도겸의 술잔에 자신의 술잔을 살짝 부딪히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하, 이거 참. 자네와 나 모두 틀린 게 아니었구만.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청매는 도겸에게 술을 따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나리의 친구분께서 자신의 것을 가리키며 마치 대물인 양 행동하셨는데 제가 아는 대물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듯하옵니다. 도겸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겸이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자 청매도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참으로 그렇소이까? 나도 저 친구의 행동을 보고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소이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리 웃는 것이냐? 나도 좀 같이 웃자. 나리의 크나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나리의 것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기준을 말하는 것이오? 그대가 보기라도 했단 말이오? 이복의 도겸, 참 어이가 없지 않은가? 청매는 웃음을 머금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고로 사내를 볼 땐 코가 크고 손과 발이 커야 하며 어깨가 넓고 다리가 길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친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괜히 목덜미를 긁적였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다니 너무한 것 아니오? 청매는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기분 나쁘셨을까요, 날이? 어디 그럼 직접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겠습니까? 허나 굳이 보지 않아도 여태껏 나리의 말과 행동을 보아하니 감이 오는걸요. 도겸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하게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대물의 기준에 맞추려면 아직 멀었구만. 결국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마음과 기술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지 않겠나? 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틀린 말은 하지 않았소. 결국 이 논쟁은 모두 여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겠소? 그는 뻘쭘한 듯 웃으며 도겸과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도겸도 술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구만 그래. 자, 한 잔 마시며 다른 이야기나 해보자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보시지요. 자고로 사람의 입은 한 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내와 달리 여인의 입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이라니 사람의 몸에서 입은 한 개가 아니오? 친구는 도겸의 답을 듣고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도겸, 여인의 몸은 사내와 달라서 입은 두 개지. 어째서 그러한 것인가? 여인은 다른 곳으로도 밥을 먹는다는 말인가? 청매는 그들의 답을 듣고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친구가 청매의 말을 거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소. 이놈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잘 좀 알려주시게나. 친구분께서 맞추셨습니다. 여인의 입은 위에 한 개, 아래에 한 개, 총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입이 더 나이를 먹었을지도 맞춰보시지요. 도겸은 그제서야 이해가 간다는 듯 당황해했으며 친구는 웃으며 한 번 더 고민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야 물론 아랫입이 더 나이를 먹지 않았겠소? 나으리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셨습니까? 여인의 윗입에는 수염이 없으나 아랫입에는 수염이 있으니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소? 어머, 하지만 윗입에는 이빨이 있는걸요? 아랫입에는 이빨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윗입은 밥을 먹고 살지만 아랫입은 우유를 먹고 사니 아랫입이 당연히 더 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윗입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더 안 먹지만 아랫입은 먹어도 끝없이 먹고 싶어하니 아랫입이 더 어린 것이 정답이옵니다. 하, 도겸아 이거 참. 내 오늘 여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우고 가는구나. 도겸은 여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 듯 그저 뻘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어느덧 도겸도 연거푸 마신 술로 술 기운이 오르게 되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나는 기생이라는 여인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소. 천한 신분에 사내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나 싶었소. 하지만 도겸은 청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술잔을 매만지며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도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를 만나고서야 깨달았소.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소. 기생이란 단순히 남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이끄는 법을 알고 사람을 읽고 말 한마디로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었소. 그저 천하다고 여겼던 것이 실은 나와 같은 선비들보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깊은 생각과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청매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기울이고 나서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며 사과도 하셨으니 그럼 된 것이옵니다. 사내들은 기생이 곧 천하다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우리 없이는 술자리를 즐기지도 못합니다. 웃음을 사고 위로를 사고 때로는 우리가 나누는 말에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우리를 천하게만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청매는 다시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아주니 다행입니다. 나리께서는 오늘 크게 배우신 셈이지요.
도겸은 청매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청매와 도겸의 대화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문학과 철학, 인간의 도리에 대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도겸은 처음에는 그녀를 단순한 기생으로 치부했지만 대화를 거듭할수록 그녀가 가진 깊은 사색과 지혜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편견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도겸은 술 기운이 온몸에 퍼졌고 청매는 그런 그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취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지요. 그제야 도겸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어느새 친구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곁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가 어찌나 태평스러운지 도겸은 허탈하게 웃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도겸의 머릿속에서는 청매와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도겸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청매를 만나기 전까지는 기생이란 존재는 술잔을 기울이며 한낱 즐거움을 주는 존재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어제 자신이 본 기생은 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친구가 끙끙 앓으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우 죽겠네. 내 어찌 여기서 자고 있는 것인가. 속이 뒤집혔으니 뜨끈한 국물이나 먹으러 가세. 친구의 말에 도겸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찌 기생의 신부님에도 이리도 말에 힘이 실려 있는 것이더냐? 미안하지만 밥은 혼자 먹게나. 나는 청매를 만나러 가야겠네. 친구는 머리를 붙잡고는 눈을 크게 뜨며 도겸을 다그쳤습니다. 자네 기생에게 빠진 것인가? 절대 그리 돼선 안 되네. 정신 차리게나. 기생은 그저 우리 같은 사내놈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얼마든지 분위기를 맞춰준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 않는가. 그런 친구의 다그침에도 개의치 않고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개성에 한적한 오후 도겸은 서책을 품에 안고 청매의 집을 찾았습니다. 기방의 문을 두드리자 청매가 미소를 머금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또 오셨군요, 나리. 제게 학문이라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어찌하여 서책을 들고 찾아오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대와의 대화가 흥미로웠소.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어 찾아왔소. 청매는 도겸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선비님께서 미천한 저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시겠다니 영광이지요? 도겸은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고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인간의 덕목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오? 배움인가? 의리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청매는 천천히 찻잔을 만지며 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달과 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것과 같군요. 어찌 같단 말이오? 청매는 잔을 살며시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달이 있어야 해가 뜰 수 있고 해가 있어야 달이 빛날 수 있지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덕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겸이 흥미로운 듯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청매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배움이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 법. 만약 배움만 있고 의리와 사랑이 없다면 선비님께서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할 터입니다. 또한 의리만 있다면 배움이 없어 결국 자신과 주변을 지켜줄 지혜가 부족할 것이며 사랑만 있다면 그 사랑을 바르게 지킬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잔을 다시 들어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선비님은 배움을 중시하는 분이니 학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터. 하지만 말씀하신 덕목을 조화롭게 추구해야만 삶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겸은 그녀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학문에 쓰여진 것을 토대로 한 논쟁이었지만 청매의 대답은 단순한 논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삶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은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길이 아니오?
학문이 있어야 올바른 도리를 깨닫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소? 청매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비님께서는 학문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그 학문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도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매의 말은 단순한 술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논쟁에서 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양반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며 기생은 배움과는 거리가 먼 천한 존재일 것이라 단정했던 지난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도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감추려 해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청매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고 도겸은 고개를 숙인 채 기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개성의 기방에서 도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그날 이후 한양으로 서둘러 돌아간 그는 청매의 말대로 학문에 더욱 열중하며 그 배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나라님을 보좌하며 백성들의 삶을 헤아리고자 애썼습니다. 편견을 두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나라님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개성으로 떠날 일이 생겼습니다. 도겸은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불어오는 산뜻한 바람은 청매의 목소리 같았으며 따스한 햇살은 그녀의 미소와 같았습니다. 개성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